궁금한 게 이 책을 읽으시기 전에 맛보기로 우리 부모님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방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방 정리하라고 시키면은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수학을 이 말하기를 통해서 더 잘 연습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말하기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은 전두엽을 쓰는 거거든요. 영어를 예시로 들자면 I, go, school이라는 단어를 시각은 후두엽,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소리로 익숙한 거는 이제 특두엽으로 학습을 하고 나면 I go to school, I went to school, I will go to school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는 전두엽이 하는 거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고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학습된 내용들을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전두엽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두엽의 주요 기능들이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상세화, 응용, 모니터링 이 6가지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플래너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를 쓰는 게 요즘은 되게 중요하고 뭐 서울대생들의 뭐 90% 이상이 학습 플래너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계획하기는요 메타인지랑도 연결이 돼요. 오늘 수학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또는 오늘 뭐 분수랑 뭐 어디까지만 난 공부를 해야지 1시간 동안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 계획하기가 끝나면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고 클로징은 어떻게 하고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일상 수다도 마찬가지예요. 수다에서도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말이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예요. 수학도 개념이 이걸 알아야 그 다음 개념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TMI라고 하죠. 가끔 이렇게 여러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잘 되는 아이들은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직화랑 우선순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부 습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화가 내가 배운 걸 갖고서는 풀어보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응용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응용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푸는 건 당연하잖아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통방송을 할 때에도 많이 밀린다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한강 주변 도로 달리시는 분들 한강으로 뛰어들고 싶으실 겁니다. 이 목소리구나. 그렇죠. 이거 이 목소리네. 네, 맞습니다. 밀린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속담 같은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기에서는 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책을 읽으시기 전에 맛보기로 우리 부모님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이제 뒷부분에 실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화랑 우선순위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방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방 정리하라고 시키면은 어떤 아이들은 알아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쑤셔넣고 문 닫고 끝. 엄마 다 했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직화, 그러니까 범주를 정해주는 거예요. 2학년 때 왜 이렇게 분류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때 저희 애들 선생님이 고래밥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래밥을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뭐 어패류, 뭐 육식동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그게 수학적 머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방 정리하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다가 이걸 넣을 거야. 여기다가는 뭐 장난감류 넣고 이쪽에다가는 인형 위주로 넣을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부터가 벌써 구분을 할 줄 아는 수학 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생활해 보면서 너가 그 구분한 대로 정리가 잘 되니? 물건 찾기가 좋니?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 생각보다 이게 내가 자주 찾는 물건이 너무 안쪽에 있어. 이건 어린애들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니터링, 오답 노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사실 결국 하는 얘기는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자주 해요. 수학을 잘하려면 생각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아이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던가 이걸 풀어내는 것들이 이제 두뇌 유형이라던가 MBTI 기질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조직화가 잘 되는 큰 그림형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서도 이야기 구조를 잘 짜고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개념을 잘 잡아요. 어떤 친구는 다 밑줄 그어요.
그래서 1번도 풀어보고 2번도 풀어보고 아 너는 생각하는 게 디테일한 것부터 확장하는구나. 귀납법으로 하는구나. 아 너는 연역적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큰 그림형 레고블럭형으로 좀 구분을 하면서 거기에 맞춤으로 교육을 하죠. 일단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아, 이게 정말 저랑 같은 얘기를 되게 다른 분야에서 해주시니까 저 네. 너무 재밌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